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왔죠. 자, 요 문제들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K의 3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B의 2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B의 2번 셀이 우리 회원 코드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K의 3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총점이 지금 K열에 들어있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데이터가 우리 32번 행이라고요.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거예요. 지금 이만큼 영역에 보게 되면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각각 이제 회원들마다 출석일 수도 있고 결석일 수도 있고 1차, 2차, 3차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가 H열, I열, J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곳에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비어있는 셀도 있죠. 근데 1, 2, 3차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간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총점이라는 게 있대요. 총점은 지금 K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총점이 280 이상인 그 행을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일단은 1, 2, 3차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인 거 그거 이제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총점이 이제 28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지금 이거로 이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총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280 이상이야 그렇게만 물어봐 주면 되는데 1차, 2차, 3차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인 거 그걸 이제 찾을 때는 1, 2, 3차 얘네들을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그때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이제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요 count a라는 이 함수는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워주죠. 해서 동그라미가 들어있든 비어있든 둘 중에 이제 하나니까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만큼 요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그 개수를 이제 세워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 개수를 센 다음에 그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카운트 A에서 결과값이 2가 나왔다. 그 얘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 들어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범위를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동그라미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카운트 A의 결과로 이제 1이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 범위를 내가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세 개 다 동그라미가 들어 있으니까 카운트 A의 결과가 이제 3이 나올 거예요. 해서 카운트 A로 만약에 결과값을 구했을 때 그 결과가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조건은 어디다 작성해라? 우리 이제 B의 34번에서 35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급 필터를 수행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B의 34번부터 3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두 셀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입력을 이제 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나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그 조건의 제목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필드명과 다른 걸 써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그냥 조건이라고 그냥 한글로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count a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에 그 개수를 세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셌을 때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인 거 그거 이제 찾을 거니까 그 개수가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여기서 카운트 A의 그 결과가 3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1, 2, 3차 모두 다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그 얘기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80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총점 중에 첫 번째 데이터요.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 가서 크거나 같다 280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라는 그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end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총점이 280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첫 번째 조건은 1, 2, 3차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라. 그 얘기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달라. 그 얘기죠. 그때 그 동그라미 개수가 이제 3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있는지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필드만 결과값으로 표시할지 말지 그걸 이제 찾아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결과는 B의 37번 셀 여기서부터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이 조건에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회원 코드랑 성명이랑 1, 2, 3차 총점 이렇게 이제 6개 필드의 값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제목들을 내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곳에다가 미리 복사를 먼저 해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특정 필드의 그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다 볼 거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고급 필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고급 필터로 들어갈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이제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값을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가 필터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결과값을 B의 37번 셀부터 표시를 해야죠. 해서 결과값을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를 찍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내가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목록 범위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드래그해서 우리가 목록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써놨으니까 이 두 곳을 내가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의 37번 셀부터 결과값을 표시하라 했으니까 우리 복사 위치를 B의 37번 셀 요것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지시사항을 잘 보고 만약에 동일한 레코드는 한 번만 표시해라 그런 말이 있으면 얘도 이제 체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차, 2차, 3차가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죠. 그리고 총점의 점수를 봐도 전부 다 280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나왔는지 우리 위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쭉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쭉쭉쭉 보고 내려갔을 때 동그라미 3개 모두 다 들어있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는 총점이 이제 260이기 때문에 280 이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 데이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자고요.
쭉쭉쭉 이제 내려갔을 때 동그라미가 세 개 다 들어있는 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총점이 280 이상인 그 행이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그리고 280 이상인 게 또 여기 있습니다. 해서 요 세 개 데이터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데이터가 김성수라는 사람의 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장하다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 그리고 김정근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요.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결값을 보게 되면 김성수, 장하다, 그리고 김정근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되면 우리가 고급 필터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확인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AND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만큼이 첫 번째 조건, 이만큼이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는 그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고, 그리고 1차, 2차, 3차가 모두 다 동그라미가 들어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고, 그렇게 이제 개수를 했을 때 그 개수가 3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세 개 다 동그라미다. 그 얘기니까 지금처럼 첫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총점이 280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뭐를 설정해라?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B의 3에서 K의 3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B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회원 코드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3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총점의 이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해서 이 영역에서 회원 코드에 그랬어요. 우리 회원 코드는 지금 B열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회원 코드 보니까 총 4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두 자리가 짝수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회원 코드에서 이 앞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추출해 놓고 그 값이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is 2분이라는 그 함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때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우리 mod라는 요 함수가 있죠. 요 mod가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그 함수요. 그러면 짝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로 나눴을 때 짝수라는 수는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모두 다 0이 나오고 홀수다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1인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left라는 요 함수와 mod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요 회원 코드에 대한 이 조건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가입일에 대한 그 조건이 또 나왔어요. 우리 가입일은 지금 CR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가입일을 봤을 때 연도도 써져 있고요.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연, 월, 일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가입일이 2021년인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러면 일단 가입일에서 우리가 연도만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연도를 추출할 때 이어라는 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추출해 주면 되고 그때 이어로 이제 연도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2021년인 그 행을 찾아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202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회원 코드에 붙어있는 이 조건과 우리 가입일에 붙어있는 이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거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둘 다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and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글거리 스타일은 우리의 굵은 기울린 꼴로 그리고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지금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푸는데 A의 1번 셀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행 전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가 열 머리글을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열 머리글을 이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행 번호가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행 단위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지금처럼 셀 주소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열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행 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행 번호는 내가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행 번호는 변하지 않고 열 번호가 자동으로 막 변하겠죠. 변하면서 열 단위로 서식이 적용이 된다고요. 지금은 문제에서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건을 쓸 때 셀 주소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때는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B의 3번부터 그랬으니까 B의 3번 셀 먼저 찍어주고요.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K의 32번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새 규칙을 땅 하고 이제 찍으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지금 두 번째 지상 보게 되면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래요. 그때 우리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이렇게 써져 있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게 요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조건을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조건에 대해 작성할 때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회원 코드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가입일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이렇게 이제 두 개라고 해서 규칙을 각각 해서 두 개의 규칙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해서 한 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중간에 보면 이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묶어서 한 개의 규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쓸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맨 처음에 이제 회원 코드부터 이제 해결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회원 코드에서 요 앞에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죠. 그렇게 두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left라고 지금쯤 이렇게 이제 써주고 회원 코드의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B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열 머리글, 행 머리글 둘 다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다 붙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B의 3번 셀을 찍자마자 F4번 키요. 키보드 맨 위에 보면 이제 F1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있는데 F4번 키를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B의 3번 셀에서 우리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회원 코드에서 이제 앞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레프트 앞으로 찾아가서 mod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방금 여기서 추출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우리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추출한 그 값이 짝수라면 그때 나머지 값은 0이 나올 거고요. 홀수라면 이제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은 1이 생기겠죠. 해서 요 뒤에 찾아가서 이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짝수가 아니라 홀수인 거 찾아라. 그렇게 나왔다면 맨 뒤에다가 우리가 1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짝수를 찾을 거니까 나머지 값 구한 게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입일에 대해서 연도만 추출해서 그게 202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연도를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이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입일의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F4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가입일에서 우리 연도를 추출해 줄 거예요. 내가 구한 그 연도가 202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이제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end 함수의 가로만 맨 뒤에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식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로 하래요. 그래서 굵은 기울린 꼴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색을 찍어서 여기서 표준색 중에 우리 파랑이라는 거요. 해서 지금 여기 파랑이 있죠. 해서 파랑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식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중간중간에 이제 서식이 막 변경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첫 번째 데이터 보니까 회원 코드가 지금 앞에 두 글자가 짝수가 맞죠? 지금 여기는 43이니까 홀수고 여기도 홀수라고요. 해서 서식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짝수라서 서식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가입일을 봐도 가입일이 연도가 2021년이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고 그 밑에 데이터 보면 지금 얘네들은 싹 다 이제 홀수입니다. 홀수라서 얘네들은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짝수는 맞아요. 짝수는 맞는데 가입일의 연도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잖아요. 해서 얘도 이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둘 다 이제 짝수가 맞죠. 그리고 가입일의 연도도 2021년이 맞습니다. 해서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얘는 이제 짝수인데 가입일의 연도가 2024년이죠. 해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얘는 이제 홀수라서 적용이 안 된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짝수면서 우리 2021년이니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홀수라서 그리고 얘도 이제 홀수죠. 얘도 이제 홀수죠. 해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여기 이제 짝수가 있긴 한데 그 연도가 2022년이고 2023년, 2024년이에요. 해서 21년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요 데이터를 보면 짝수 맞죠? 그리고 연도도 2021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 보면 홀수죠. 홀수라서 전부 다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얘는 이제 짝수는 맞지만 가입일의 연도가 2023년이에요. 해서 얘도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해서 회원 코드 앞자리가 짝수이고 우리 가입일의 연도가 2021년인 그 행들만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우리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and라는 그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 C의 3번에는 우리 가입일이 들어 있었죠.
해서 가입일을 이어로 묶어서 연도만 추출했어요. 그렇게 이제 추출한 그 연도가 2021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고,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 회원 코드에서 일단 앞에 있는 두 자리를 꺼내 와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와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꺼내온 그 값을 mod라는 그 함수로 묶어서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준 거죠. 그때 그 앞에 두 자리가 짝수인 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 뒤에서 내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한 게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eft라는 그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자, 우리 left라는 그 함수 친구가 우리 right라는 그 함수도 있죠. 우리 right라는 그 함수도 있고, 얘 친구가 또 mid라는 그 함수도 있다고요. 이런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추출해 내면 그건 전부 다 텍스트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지금 얘 보세요. 는이라고 쓰고 만약에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회원 코드에서 앞에서 두 글자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43하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나온 이 결과 43은 우리 텍스트라고요. 텍스트. 왜?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내면 그건 싹 다 텍스트로 인식이 됩니다. 해서 숫자 43이 아니라 문자 43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left 함수로 꺼내온 게 43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가 43 하고 숫자로 썼죠. 숫자로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false가 뜬다고요. 왜? 문자 43과 숫자 43은 서로 다른 거라고요. 해서 이제 false가 나오는 게 맞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문자 43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쌍따옴으로 묶어주면 이제 문자, 텍스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자 4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true 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해내면 싹 다 그건 뭐다? 텍스트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뭔가 이제 값을 추출했을 때 그걸 내가 숫자 값으로 바꿔서 내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쌍따옴표를 이제 제외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왜? 여기서 구한 거는 이제 문자 값이 나오고 여기서는 숫자 43을 썼기 때문에 false가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이 결과값을 내가 숫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요 뒤에서 내가 곱하기 1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true 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추출한 그 값을 내가 이제 숫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뒤에다 뭘 한다? 곱하기 1을 하더라. 여기서 이제 곱하기 1을 한 거는 이 값 자체를 숫자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곱하기 1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화 시켜주는 거는 내가 구한 그 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숫자 값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곱하기 1을 해준 건데, 지금 여기서는 곱하기 1을 쓰지 않았다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곱하기 1을 왜 안 해줬냐? 우리가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뭔가 이제 결값을 추출해내면 그건 이제 텍스트라 그랬죠. 텍스트인데 지금 여기서 곱하기 1을 했더니 숫자로 바뀌었죠. 그렇게 이제 곱하기 1을 하면 숫자로 바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하자마자 내가 연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숫자로 바뀌더라. 지금 여기서 left라는 그 함수로 회원 코드에서 앞에 두 자리를 꺼내 왔어요. 꺼내 오자마자 우리가 mo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했다고요.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뭘로 나온다? 숫자 값으로 나오더라. 해서 지금 여기 left 함수에다가 곱하기 1을 따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로 우리가 결과값을 추출하면 그건 싹 다 뭘로 인식이 된다? 그 결과는 텍스트로 이제 나오더라. 근데 그렇게 이제 텍스트로 나온 그 결과값을 가지고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곱하기 1을 하거나 mod 함수를 묶어서 내가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숫자로 이제 바뀐다.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 1을 따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모두 함수 가지고 바로 연산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부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 시트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우리 이제 메뉴가 있죠.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이곳을 이제 이동을 먼저 해주고요. 이곳을 이제 이동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행이 추가가 돼도 높이는 한 페이지에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너비는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배율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데이터 좀 볼게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A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M열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얘가 지금 옆으로 넓으니까 일부분은 이제 1페이지에, 일부분은 이제 2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게 너비를 그렇게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고, 그리고 높이는 행이 만약에 추가가 되더라도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게 하래요. 그 얘기는 요 밑에다가 36번의 행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쭉 추가를 시켰어요. 추가시켜도 이곳에 이제 한 페이지로,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동 맞춤이라고 있죠. 자동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요 앞에 게 이제 용지 너비를 설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너비는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다가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요 뒤에 게 이제 용지 높이예요. 용지 높이는 행이 추가가 되더라도 높이는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뒤에다가 지금처럼 1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것만 이제 설정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이요. 매 페이지 하단에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뭔가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는 바닥글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 그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우리는 매 페이지 하단에다가 뭔가 표시를 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닥글 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오른쪽 구역에는 그랬으니까 오른쪽 구역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할 건데 표시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래요. 1페이지일 때 그때 10페이지하고 앞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 뒤에다가 페이지하고 한글이 같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와 관련된 게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두 개가 있죠.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 주면 됩니다. 해서 오른쪽 구역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현재 페이지 번호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M% 페이지 번호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하고 숫자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다가 한글로 페이지 요 세 글자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맨 뒤에다가 우리가 직접 페이지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첫 페이지 번호가 10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바닥글 이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닥글 대화 상자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리 보기가 뜨는데 오른쪽 구역에 종이가 한 장이 있을 때
하단에 이제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여주는데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번호를 설정해 줘야 돼요. 첫 번째 페이지 번호를 이제 설정할 때는 페이지라는 이 탭에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해서 페이지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맨 밑에 시작 페이지 번호하고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죠. 문제에서 첫 페이지 번호가 10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동 이 두 글자를 지우고 우리가 여기다가 10하고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두 번째 지상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메모가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메모 F의 2번 셀에 메모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되어 있죠. 이 메모가 워크시트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이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시트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지금 이곳에 이제 인쇄라고 있는데 이곳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제 인쇄할래 말래 그런 것들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때 메모에 대한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제 인쇄해달라. 요걸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왜? 문제에서 워크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가 되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시트에 표시된 대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페이지 여백을 좁게 설정하래요. 요거는 지금 우리 페이지 설정 요 대화 상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 줄게요. 그리고 페이지 여백을 좁게로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여백이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얘를 찍게 되면 기본도 있고 넓게도 있고 좁게도 있어요. 문제에서 이제 좁게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좁게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한 게 맞았나 틀렸나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인쇄라고 있고 인쇄를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미리 보기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10페이지 하고 지금 1페이지인데 10페이지로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지금처럼 1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 집어넣은 거 여기서 이제 확인했고요. 우리 첫 번째 지상이 행이 추가가 돼도 높이는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고 너비는 최대 2페이지까지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모가 워크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메모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여백을 좁게로 설정했죠. 지금 여기 보면 좁은 여백하고 좁게로 설정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크기 조정해 보게 되면 너비는 2페이지다, 높이는 1페이지다 해서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여기서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2번 문제 조건부사식 문제 설명할 때 제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거 이제 설명한 거 있어요.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요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는데 요 문제들은 한 번씩만 딱딱딱 풀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혼자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내가 막 문제를 푸는데 조건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서 내가 정답 보고 막 입력했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게 이제 타자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정답 보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자 연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